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7일 목요일 아침 7시 1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상승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찔끔 상승한 거죠. 그죠? 그 전날 시장이 좀 급락을 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급락을 극복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그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답답한 구간에 갇혔다. 비트코인도 그런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답답한 구간에 갇혔다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직도 계속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죠?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기서 또 잘못하면 또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또 열려버리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 미국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줘야 되는데 탄력성을 갖지 못하니까 찔끔 하락하면은 또 방향 전환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탄력적인 상승을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어쨌든 탄력적인 상승을 놓치고 다시 이렇게 혼란한 구간으로 들어온 거죠. 어쨌든 어젯밤에는 찔끔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하락을 완전 극복한 건 아니고 일단 찔끔 올랐어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거에 영향을 일부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에 시장이 좀 안심했다.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어젯밤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좀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뉴스 제목만 봐도 우리는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목만 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의 꼭지점에 있다. 앞으로 더 이상 금리 인상할 것은 없다. 금리의 고점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렇지만 역시 시장의 강한 금리나 기대감은 다소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 둔화에 더 강한 확신이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높은 금리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장 금리 인하 하지 않는다. 조금 더 인플레 둔화를 지켜봐야 된다. 인플레 둔화되는 걸 지켜봐야 된다라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어쨌든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죠? 금리 꼭지점이랬잖아요. 금리는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근데 당장 금리 인하는 아니니까 2년물 금리는 조금 떨어지고 단기물 금리는 조금 떨어지고 장기물 금리는 조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 심화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다. 이게 딱히 시장의 충격은 아니죠.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발언이 아니고 비교적 긍정적인 내용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파월 의장 연설 말고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ADP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수치는 14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회했는데 고용지표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것은 금리가 또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죠. 미국 경제가 살짝 약한가 보다 하는 그런 거니까 금리가 떨어졌다. ADP 고용지표가 먼저 발표됐습니다. 금리가 떨어졌고 파월 의장 연설 확인하고 나서 금리는 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한편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긴 있겠는데 어쨌든 근데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파월 의장의 연설이니 고용지표니 이런 매크로 변수들은 아직까진 주식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요.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막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주식시장은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크게 크게 그 지수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이슈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자면 베이지북이 발표가 된 모양이에요. 여기 뉴스에 쭉 나온 거 보니까 베이지북 한 거 보니까 어쨌든 미국 경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상업 부동산 활동이 약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더 높아졌다. 기업들 소비자의 가격 전가가 더 어려워졌다. 경제 성장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좋긴 한데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엄밀히 따지면은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젯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 그리고 이 달러가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그런 재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달러는 어젯밤에 크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달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기물 금리의 대표적인 장기물 금리죠.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없죠? 쭉쭉쭉 잘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정당화할 만한 재료들이 잘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위쪽에서 저항을 잘 확인했고
충분한 추세 전환 과정, 어떤 시장의 합의를 거친 뒤에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잘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꼭지점을 찍었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런 장기물 금리의 하락을 이끄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뭐 요런 그 채널형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목표치는 좀 작게 보는 게 좀 맞긴 맞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자리 단기적으로 금리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여기서 네.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잘만 하면은 아래쪽으로 금리가 더 크게 훅 빠질 수 있는 큰 목표치가 열리는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좀 제한적인 목표치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지난번에 저는 그 물가지표 발표되는 날에 금리가 떨어진다 해다 베팅을 했는데 이거는 뭐 팔아야 될 이유 없죠. 계속해서 포지션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금리는 저런 모습이 나왔고요. 뭐 2년물 금리도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저기 찔끔 떨어졌다라 말씀드렸죠. 2년물 금리도 찔끔 떨어졌다. 왜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파월 의장이 누그러뜨려 줬으니까 2년물 금리는 찔끔 떨어졌다. 장단기 금리는 어떻게 됐다.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요.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삼각 수렴형에서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좀 정한 것 같습니다. 위쪽에 지난번 물가지표 요령을 확인하면서 위쪽으로 삼중 저항을 삼중 저항을 확인하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를 시키면서 일단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드디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러한 이런 상승 추세는 일단 끝을 내고 하락으로 일단 접어섰습니다. 사실 그 주식 시장이 워낙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사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달러가 이제 아래쪽으로 달러 약세로 좀 일단 마음을 먹긴 먹었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달러 인덱스 주봉인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여전히 어떤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계속해서 혼조한 구간이긴 한데 혼조한 구간 안에서 방향성을 일단 아래쪽으로 정했고요. 지금 이제 큰 구간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이 박스권인데 박스권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이번에 위에 찍을 차례였는데 힘이 좀 모자랐죠. 그래서 중간까지만 오르고 다시 아래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계속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번에는 이 달러가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훅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그거는 일단 그런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긴 있는데 그건 일단 앞으로 하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요. 하여튼 요즘에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후퇴는 했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뭐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달러는 결과적으로 일단 지난 상승을 끝내고 일단 하락으로 접어들기는 했습니다. 얼마나 빠질지 뭐 추세적인 연속성이 있을지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달러 인덱스 막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폭발적인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어쨌든 움직임 자체는 조금 둔화가 되어 있어서 답답합니다. 일단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뭐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뭐 보시다시피 조금 부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장 중에 좀 덜 빠졌다라는 인상을 좀 저는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물론 저항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답답한 구간이라고 증시가 답답한 구간에 접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그래도 지난번 추세도 있고 엔비디아 이런 종목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어떤 하락의 제한,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한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둬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젯밤 지수 상승 마감했으니까 상승 종목 수가 당연히 더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이고요. 하여튼 약했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약했던 친구들, 애플, 테슬라 이런 친구들은 일단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강세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그 어제라고 표현하면 안 돼. 이틀 됐죠. 예. 이틀 전에 급락했을 때는 IT 빅테크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약세를 좀 보이긴 하면서 이 지역은행들이나 이런 다른 친구들이 조금 좀 시장을 받쳐주긴 했는데 어젯밤에도 그런 비슷한 모양이었긴 합니다. 어젯밤에도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막 순환매가 돌면서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오르고 뭐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오르고 뭐 얘가 오르면 얘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순환매가 이렇게 잘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 특별한 부담 없이 일단 잘 올라가는 아직까지 뭐 건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젯밤에 지역은행들은 뭐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지역은행들 주가가 좀 난리가 좀 나긴 났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뉴욕 커뮤니티 뱅크 잠깐 볼게요. 예, 결국 상승 마감했는데 어제 장중에 윗꼬리 아랫꼬리가 장난 아니죠. 예, 일단 단기 바닥 정도는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지역은행들도 뭐 어젯밤에 특별히 빠지거나 그런 거 없이 일단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긴 했습니다. 주식시장 조금 자세한 이야기,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할게요. 주식시장 이 보시다시피 그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그 전날 급락을 한번 했었다고요. 이 급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했던 이번 주인데 또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없는 거예요. 상승 탄력이 없어서 이 지난번에 제가 둥구스름한 천장형 이야기를 했는데 둥구스름한 천장형 이야기가 다시 또 조금은 살아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 말씀드렸죠. 지금 하방이나 뭐 어떤 추세 전환 그런 이야기는 매우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지난번에 급등을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하방 진입 이런 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저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하여튼 근데 이 확실히 지난번 급락을 급등을 2거래일 만에 되돌렸기 때문에 지난번 급등은 이 자리는 오버슈팅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증시가 강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서 대기 매수세가 많아서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서 뭐 양봉이 등장하고 이러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오버슈팅일 가능성 여전히 좀 있긴 있는 거죠. 어젯밤 이제 나스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저항 자리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2월 9일 날 봉을 제가 지금 길게 누르고 있는데요. 이날의 종가가 18,039입니다. 대략적으로 18,039 이 자리로 보시면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하방 진입을 한번 했었던 이 자리에서 하방 진입을 한번 했었던 그 자리입니다. 예, 그 자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어떤 무거운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숫자가 지금 제가 선을 잘못 그어서 살짝 숫자가 좀 지금 그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매물대의 영향 지금 여기 어딘가를 못 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자리가 중요한 어떤 저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항에 탁 걸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밤 같은 경우 빨리빨리 넘어가 주는 게 미국 증시 건강에 이롭겠죠.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에 또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 저항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 저항으로 인해서 또 빠지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빨리빨리 연속적으로 상승해 주는 건 매우 미국 증시 입장에 봤을 때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뭐 비교적 그 흐름이 계속해서 괜찮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오늘 밤에도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일단은 뭐 그렇게 일단은 뭐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요즘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애플이 부진하고 그러고 있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대장이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죠. 꺾인다는 신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요. 어제 반도체 지수들도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고 시장이 아직까지 반도체에 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봤을 때는 일단 주식시장도 당분간 좀 더 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하여튼 미국 증시 나스닥인데요. 어제 하락했던 그런 고점 부근 여기를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못 넘은 거고 이 자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그런 중요한 저항 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숫자는 좀 많이 다르긴 해요. 18,160 부근인데 여기는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8,000 18,000부터 해갖고 한 18,000 한 뭐 100, 200 이 정도까지는 이 좀 어떤 매물대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빨리빨리 이런 자리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부진하면은 좀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하여튼 계속해서 조금 좀 둥그스름한 천장형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S&P는 여전히 계속해서 강합니다.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여튼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여기 선물 차트에선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빨리 이 자리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보시면은 지난번에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잠깐만요. 이날 날짜가 언제였냐면은 3월 5일이었네요. 그죠? 3월 5일.
3월 5일 그리고 3월 6일 날에 시장이 갑자기 확 폭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3월 5일 날이 이 자리고 30분 봉입니다. 3월 5일 날이 이 자리고 3월 6일 날이 이 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구간은 이제 개파락을 한 구간이에요. 현물 차트상에서 보면 이 자리는 개파락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젯밤에 증시가 오르다가 여기서 딱 막힌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매우 무거운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갭입니다. 갭. 이런 갭 자리를 넘어갈 거면 상승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극복해 주는 게 좋아요. 이 갭을 빨리 돌파 안착하지 못하면 이 자리는 무거운 저항이 돼갖고 이 둥구스름한 천장형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중장기적으로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스닥 100 그 현물 지수, 그죠? 현물 지수로 보면 이렇게 딱 보인다고요. 현물 지수로 보시면 여기 갭이 큰 빵꾸가 뚫려 있잖아요. 어제 이 갭을 메우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밀린 겁니다. 물론 하방 경직성도 상당히 있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음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무게를 좀 둘 필요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어쨌든 빨리 여기 갭 자리를 돌파 안착해서 올라가는 것이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또 음봉이 나오고 여기서 이 갭 자리를 여기를 못 넘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금리는 뭐 보시다시피 그죠? 채권 선물 이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10년 선물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선 상단 어떤 이런 추세선의 상단 부근에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이 자리 앞으로 조금 금리의 하락이 채권 선물의 상승 혹은 금리의 하락이 조금 둔화될 여지는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금리의 하락은 계속해서 잘 진행 중입니다. 파월의장 연설 등으로 인해서. 예.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달러 약세가 나왔죠. 달러 약세가 나왔으니까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뭐 원자재들에는 대부분 우상향으로 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원자재들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거 잘 오르고 있고요. 그죠? 골드, 금값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아래에서 매집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이 자리를 붕괴시키지만 않으면 매집 괜찮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매집하셨던 분들은 가만히 보시고 금 매수 생각 있으신 분들은 눌림을 기다리라. 눌림 시 매수가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유자들이 좀 룰루랄라 하는 그런 자리죠.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미국 증시 이 빅스 지수인데요. 이런 거 보시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오늘 밤에 빨리빨리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위기 극복 잘못하면 빅스가 지금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 만들면서 머리를 드밀고 있습니다. 머리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연속적으로 어떻게 좀 상승을 해주는 게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어쨌든 한국 증시는 뭐다? 일단 답답한 구간이다. 뭐 그런 겁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 일단 답답한 구간, 하방 경직성 만만치 않고 위쪽으로 저항도 만만치 않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렸죠. 하방 진입 근거가 없진 않아요. 계속 360을 못 넘으니까 근거는 없진 않은데 이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지선이 붕괴됐을 때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뭐 코스닥 뭐 어젯밤에 뭐 어제 오른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한 적 돼요. 어제 뭐 오른다 내린다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3거래일 동안 지지력 누적시켰고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 뭐 방향성 전환 뭐 그런 신호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하여튼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지지력 잘 보여줬으니까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죠. 얘도 이제 오늘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또 하락하면은 분위기 또 더러워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야 되는 때에 못 가면은 분위기 좀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환율은 어젯밤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삼각 수렴형인데 아래쪽으로 일단은 좀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얘도 결국 답답한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